옥천 군북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불길이 민가 근처까지 번지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충청대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송승호 신임 총장을 선임했습니다. 총장 임용에 반대하는 교수와 교직원들은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섰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언행이 연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천 산불 와중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주 모심천 벚꽃축제가 푸드트럭에 힘입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사흘간 45만 명 이상이 다녀갔는데 내년엔 먹거리와 볼거리를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오전 옥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20헥타르가 넘는 임야가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불길은 민가 근처까지 번지며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불길이 산 능선을 따라 길게 이어졌습니다.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퍼나르지만 산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옥천군 군북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시각은 어제 오전 11시쯤. 옥천에 초속 11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밤샘 진화에도 불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사가 가팔라서 인력이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헬기가 어느 정도 급수가 충분히 되어야 연소가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탄 불길은 민가 바로 인접한 지역까지 번져나가며 비닐하우스 등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오후 8시를 기해 산불 1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민가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이평리 주민 27명은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덩어리가 이미 여기가 불이 타서 그걸 막 끄는 중인데 제가 후끈해요. 그 불이 확 가니까. 사람들 이제 피신을 따라 피신하고 도망차가 와가지고 이 집 타는가 해가지고 집마다 다 소방차 대기하고 다 주위에 불을 껐다니까. 현재까지 소실된 면적만 20헥타르 이상. 산림당국은 이번 불도 인근 낚시터 부근에서 시작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충북에서는 24건의 산불이 발생해 6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한 6건을 제외한 모든 산불은 쓰레기 소각이나 담뱃불 등 실화에 의한 산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총장 임명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빚고 있는 충청대가 지난 금요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송승호 전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송 총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직원들의 반발에 출근은 무산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불법적 이사회는 무효다! 충청대학교 본관 2층 총장실 앞. 수십 명의 교수진과 직원들이 총장 선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재단인 충청학원은 이사회를 열어 송승호 전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을 영입해 신임 총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대학 구성원들의 회의장 봉쇄로 이사회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교직원들은 총장 임용 과정에서 어떠한 소통도 없었고 경쟁대학 총장을 영입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며 반발한 상황. 하지만 대학 당국은 다음 날 오경나 총장 관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송승호 총장 임용 승인안과 오경나 이사장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직원들이 구성원들과 협의 없는 날치기 통과라며 출근 저지에 나선 겁니다. 아파트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지한 부분을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송승호 총장은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됐지만 교직원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송 총장은 교직원과 구성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단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인근 대학 출신이라 안 돼.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일이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비대위원장한테. 하지만 교수회와 직원회는 송 총장의 임용 철회를 촉구하며 출근 저지 시위와 교육부 진정은 물론 임용 취소를 위한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유수남 감사관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 감사관에게는 공공감사법에 따른 계약 해지가 통보됐습니다. 교육청 총무과는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유 감사관에 대해 단재교육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 감사 당시 결재 지시를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했고,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유 감사관은 소청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연일 이어지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친일파 발언과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의 의회 패싱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제천 산불 와중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SNS에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술잔을 들고 건배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김 지사의 얼굴은 붉어져 있고 탁자에는 빈 술병들과 음식들이 있습니다. 김 지사가 충주 지역 시민단체와 청년 모임에 참석할 당시 제천 봉양읍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도는 대응 1단계로 지휘권이 지사가 아닌 제천시장에게 있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지사직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안 내면 현리까지 제가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역시 현장에 안 가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면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영환 지사가 SNS에 올린 친일파 발언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발언에 오해가 있었다며 사과하고 괴산군을 시작으로 시군 순방을 재개했지만 가는 곳마다 비판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원근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임명 과정에서는 의회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회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 승인 사실이 확인돼 지사가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김 지사의 선거 후원회장이 우원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도한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친일파 발언에 산불 중 술자리 의혹까지 전국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자칫 지사발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지난 주말 사흘간 무심천 벚꽃 아래서 푸드트럭 축제가 열렸는데요. 말 그대로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눈요기 외에 청주에선 생소했던 푸드트럭이란 먹거리 재미가 더해지면서 이번 벚꽃 축제에는 사흘간 45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다소간의 잡음을 각오한 청주시의 적극 행정이 이룬 작은 변화인데요. 홍우표 기자입니다. 괜한 일을 벌인 게 아닌가 하는 청주시 내부의 우려 속에 처음 시도된 푸드트럭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우려했던 노점상들의 불법 영업도 없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무심천 벚꽃 축제에는 무려 45만 명의 상춘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았던 데다 20대의 푸드트럭이 상춘객을 끌어모으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스테이크, 닭꼬치, 커피, 음료 등을 먹기 위해 장사진을 치는 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청주시 측은 푸드트럭의 매출도 예상보다 두세 배 이상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범석 시장 또한 사고 없이 호응 속에 끝난 축제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크지 않은 작은 노력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훨씬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성황기 장인 일부는 매출이 줄었다고 불평하고 있지만 서문시장은 푸드트럭의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무심천 벚꽃 인파를 끌어들여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였습니다. 푸드트럭하고 연계해서 뭐 여기 성안동이나 이쪽으로 쫙 이렇게 연계돼서 무슨 같이 행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내년 벚꽃축제 기간에는 푸드트럭을 늘리고 먹거리와 볼거리도 더욱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푸드트럭 축제가 이른바 꿀잼 도시 청주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권과 윈윈 전략을 세우는 게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요즘 벚꽃이 만개하면서 청주 외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벚꽃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원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연분홍 물결이 도로 양옆을 가득 메운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봄 기운을 만끽하며 꽃 구경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학생과 시민, 너나 할 것 없이 만개한 벚꽃을 보니 연신 사진 찍기에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사진 속 주인공이 나 자신이 아닙니다. 같이 온 반려동물입니다. 벚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가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동반 축제를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축제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사람이 많은 이런 구경을 해주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런 약간 다양한 경험 해줄 수 있다는 게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같이 방문하는 시민이나 학생에게는 학교 측과 충주 지역 펫푸드 업체가 준비한 사료와 간식을 제공합니다. 같이 애들도 놀 수도 있고 얘들도 많이 볼 수도 있고 사람한테 제한을 안 받으니까 얘들은 서로 좋아하니까 너무 좋죠. 허들넘기와 장애물 피해보기 등의 어질리티 체험은 물론 대학 내 관련 학과 교수진이 최근 증가하는 반려동물 관련 법률 상담도 직접 진행합니다.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푸드트럭과 학과별로 체험 부스를 운영해 즐길 거리까지 한 번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생각을 해보다가 저희 벚꽃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게 됐고요. 반려동물도 요즘 많이 양육을 하시니까 그리고 저희 전공이나 이런 거 소개도 할 겸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의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가 마련한 반려동물 동행 문화제가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와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농협은행 충북본부가 저출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내 농협은행 영업점과 95개 지역 농협에는 임산부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우대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임산부를 위한 각종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문화 창달을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이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열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지역방송 발전 예산은 45억 3천만 원으로 전체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의 2%에 불과합니다. 반면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예산은 234억 2천만 원, 국악방송도 6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역 방송에 대한 전체 지원 규모가 워낙 적다 보니 제작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억 원 남짓입니다. 9년 전 지역방송 특별법이 제정은 됐지만 당시 별도 기금 설치 조항이 삭제되면서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완 입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지역방송 발전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근거 규정을 그 법에 설치를 해야 되고 이 같은 지역방송 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별도 기금을 조성하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 등 다른 미디어 기금과 통합해 파이를 키우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한계 과에 불과한 방송통신위원회 내 지역 미디어 부서를 국으로 격상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역 방송을 관장하는 지역 미디어 정책가의 역할이라든지 위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위상에 맞게 예산의 비중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는 보완 입법과 기울어진 기금 지원 규모를 바로잡을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민방 공동 취재단 이상환입니다.
민선 8기 충청북도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이 중심에 서다로 확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새 이름 찾기 전국 공모에 접수된 3,100여 건 가운데 심사와 선호도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는 충북의 비전을 잘 제시한 중심에 서다를 최종 대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수상작을 기반으로 대표 상징인 BI와 CI를 최종 확정해 오는 7월 브랜드 선포식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노비즈 충북지회가 청주 겹상둥이 가족을 돕기 위해 성금과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이노비즈 충북지회는 회원사들의 후원과 기금을 더해 530만 원을 전달하고 안준식 수석 부회장은 주식회사 블루 마운트 테크놀로지를 통해 3년간 친환경 유아 세제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노비즈 충북지회 임형택 회장은 산모의 쾌유를 빌며 아이들 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청주 오송읍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수젠텍이 충북도청을 방문해 600만 원 상당의 디지털 배란 테스트기 200개를 전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기탁된 배란 테스트기를 보은과 영동, 단양 지역에서 혼인 신고하는 신혼 부부에게 결혼 선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마지막 귀향길 재현 행사가 8회째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재현단이 충주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경복궁에서 출발한 재현단은 166km를 걸어 오늘은 충주 관악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제천 청풍과 단양을 거쳐 오는 9일 경북 안동 도산서원에 도착하면 퇴계 선생의 문안을 올리는 행사 등으로 대장정을 마치게 됩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유령 노조를 만든 뒤 건설 현장을 돌며 수천만 원을 갈취한 42살 조직폭력배 A씨 등 3명을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노동조합 2곳을 만든 뒤 8개월 동안 충북 지역 건설 현장 11곳을 돌며 원리비 등의 명목으로 8,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네, 충북에서도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순식간이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수십 년이 지나도 회복되기가 어려운데요. 요즘같이 날씨가 건조한 시기에는 특히 불씨 관리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